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에서 영업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정승아입니다. 이번 페이스캐스트를 통해서 올해 출시된 오토캐드 2013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떠한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는가 하는 오버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토캐드는 1982년에 첫 버전이 출시된 이래로 한 30년간 약 26개 버전을 발표해 왔습니다. 이 30년 동안 고객분들께 새로운 설계 환경을 제시하면서 발전을 해왔고요. 최근 버전 들어서는 오토캐드의 기존의 강력한 기능인 2D 작업뿐만 아니라 3D 설계와 협업 측면에서 골고루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데이트를 통해서 디자인 과정 대부분에 오토캐드를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난 3월에 출시된 오토캐드 2013 역시 어디에서나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을 발전시켰는데요. 기존 기능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다각화시키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면 작업 측면에서는 2D와 3D 기능을 확장해서 같은 기능으로 다양한 객체를 빠르게 만들고 편집할 수 있도록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버전에서 가장 초점을 맞춘 부분은 설계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토캐드 2013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오토캐드 2013의 새로운 환영 화면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먼저 작업 부분에서는 파일 오픈이라든지 최근 작업한 파일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보기 부분에서는 여러 기능 동영상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기존의 기능이나 새로운 기능들을 직접 보고 학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학습 자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장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웹링크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토데스크 익스체인지 앱스 부분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오토캐드용 플러그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그인을 검토하시고 구매를 하시거나 다운로드를 하셔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토데스크 360 부분에서는 오토데스크의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웹링크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환영 화면을 닫고 난 후에는 도움말 메뉴 부분에서 다시 환영 화면을 열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움말은 오토캐드 2013 버전에서도 온라인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에 연결이 돼서 최신 도움말을 항상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스템 요구사항이라든지 설치 도움말과 같은 문서에도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 기능을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은 키워드로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기능에 관련 학습 자료를 검토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도움말을 이용을 하시려면 도움말 메뉴 부분에서 오프라인 도움말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도움말과 오프라인 도움말 부분을 설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옵션의 시스템 탭에 가시면은 도움말 및 환영 화면 부분에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3 버전에서는 명령행 부분을 개선을 했는데요. 명령행을 플로팅 창으로 만들게 되면 한 행으로 표시가 되고요. 명령을 입력을 하셨을 때 관련 명령어들이 이렇게 리스트로 쭉 뜨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부분은 명령행 부분에 이렇게 옵션 부분 있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옵션 부분을 직접 클릭하셔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바로 명령행에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위에 나오는 프롬프트 사용 내역 행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나타나는 메뉴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용한 명령도 역시 아이콘 메뉴에서 접속을 하실 수 있도록 명령행 인터페이스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토캐드 2013의 인터페이스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터페이스에 이어서 도면 작업 측면을 살펴보면 오토캐드는 빠른 도면 작업을 위해서 직관적이고 자동화된 도구를 버전마다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버전에서도 마우스 5번만으로 변경값을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특성 편집 미리 보기 관련해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편집 미리 보기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의 모든 특성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해치 부분에 색상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치를 선택해서 이렇게 마우스 오버만 하시면은 그 색상이 변경된 부분을 밑에 화면에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동적 미리 보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색상뿐만이 아니라 객체의 특성이면 무엇이든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면층 특성도 적용을 하신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가 도면층이 변경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변경이 될지를 미리 마우스 오버만으로 보고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 편집 미리 보기 뿐만이 아니라 2013 버전에서는 오프셋 미리 보기를 추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간격 띄우기를 실행하시고 거리를 이렇게 지정을 하신 다음에 간격 띄우기 할 객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바로 그 거리대로 미리 보기가 나타나서 좀 더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미리 보기 기능을 추가해서 기능들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도면 작업 측면에서 업데이트된 또 다른 큰 부분은 모델 문서화 기능인데요. 2013에서는 2012 버전부터 들어온 모델 문서화 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3D 모델로부터 도면뷰라는 2D 객체를 추출해내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3D 모델을 설계하신 다음에 자동으로 2D 도면을 만들어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여기에 단면뷰와 상세뷰 작성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그래서 3D 설계 데이터로부터 2D 도면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드실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모델 문서와 관련돼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3D 모델을 가지고 2D 도면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2D 도면을 만드는 도면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배치 리본 탭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뷰 기능 같은 경우에는 배치 공간에서 적용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모형 공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도면뷰를 정면도로 옮기고 배치 공간으로 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공간에 가시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명령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3D 모델로부터 도면뷰를 작성하기 위해 기준 모형 공간에서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토캐드에서는 방금 보신 3D 모델의 전체를 다 이용해서 도면뷰를 만들도록 디폴트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2013 버전에서는 여기에 추가해서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도면뷰를 작성을 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형 공간 선택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모형 공간으로 전환이 되면서 원하는 3D 모델의 부분만 선택하셔서 도면뷰를 만들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에서는 모든 객체들이 지금 다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제거명 옵션을 사용을 해서 건물의 하단만 제외하고 한번 모두 제외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 명령을 하신 다음에 건물의 하단만 선택된 상태로 배치로 묶기를 하시면 이렇게 건물 하단만 이용해서 도면뷰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도면뷰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정을 하시고 만드실 수가 있고요. 도면뷰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이 도면뷰에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업데이트하고 싶으실 때는 도면뷰를 선택을 하셔갖고 뷰 편집을 누르신 다음에 다시 모형 공간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 외곽과 건물 상단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배치로 복귀를 누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면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도면뷰는 3D 모델로부터 2D 도면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명령이고요. 특성을 살펴보면 도면뷰라는 하나의 객체로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도면뷰 같은 경우에는 모형 공간의 3D 모델과 연결이 되어 있는 데이터이고요. 그래서 3D 모델에서 설계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 이 도면뷰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면뷰를 작성하고 선택해서 작성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2013 버전에서 새로 업데이트된 단면뷰와 상세뷰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면뷰가 미리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단면선을 지정을 해서
단면 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도면 뷰를 선택을 하고 단면선을 지정을 합니다. 단면선을 지정을 하면 오토캐드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이 단면선을 기준으로 단면 뷰를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위치를 지정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단면 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기호와 축척도 자동으로 레이블로 붙게 되고요. 단면 뷰를 만드신 다음에는 단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등각 투영된 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본 단면 뷰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동해서 확대해서 보시면은 좀 더 명확하게 단면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면 뷰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단면선에 의해서 잘라진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치 처리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단면 뷰에 이어서 일부분만 확대해서 보는 상세 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세 경계를 하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 원본 도면 뷰를 선택을 하시고 확대할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면 역시 오토캐드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확대된 뷰를 만들어 주고요. 역시 기호와 축척도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상세 뷰를 만드신 다음에는 선택하셔갖고 모서리 형태라든지 경계 형태들을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오토캐드에 있는 여러 가지 모서리 형태를 선택을 하셔갖고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확대된 부분을 표시하는 경계 같은 경우에도 직사각형과 원형 중에서 선택을 하셔갖고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상세뷰를 만드신 다음에는 좀 더 확대해서 보시거나 축소해서 보실 수 있도록 뷰 축척 그립을 사용해서 이렇게 스케일도 조정해서 표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13 버전에서는 단면 뷰와 상세 뷰 기능을 추가를 해서 3D 모델로부터 좀 더 디테일한 2D 도면을 만들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인벤터 파일로부터 이런 도면 뷰를 만들어 보는 기능을 한번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통은 모형 공간에서를 선택을 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인벤터에서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인벤터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토캐드에 따로 인벤터 파일을 임포트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인벤터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오토캐드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도면 뷰를 만들어 주고요. 인벤터에서 설정한 설계 뷰라든지 아니면 위치 표현 같은 것도 지정을 하셔갖고 도면 뷰에 반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열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오토캐드에서 파일 내용을 읽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도면 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도면 뷰를 만드는 방식은 방금까지 했던 오토캐드 내에서 설계된 파일과 동일하고요. 이렇게 한번 선택해서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을 보시면 도면 뷰라는 객체이고요. 대신 인벤터 파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벤터에서의 설계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 이 도면 뷰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도면 뷰도 편집을 하시게 되면은 인벤터의 특성 같은 것도 조정을 하셔갖고 이렇게 자동으로 도면 뷰에 반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토캐드의 3D 모델과 인벤터 파일로부터 자동으로 2D 도면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오토캐드 2013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드실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연관 배열이라든지 외부 참조와 같은 기존의 2D 기능들을 개선을 했고요. 특히 해치 편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해치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해서 수정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업데이트된 기능들이 많은데요. 이 중에서 다중 해치 편집 부분과 외부 참조에서 업데이트된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개별 해치인 경우 한 번에 하나씩 잡아서 수정을 했었는데요. 2013 버전부터는 이렇게 해치를 한 번에 잡아서 해치 패턴이라든지 아니면은 색상 부분 같은 여러 가지 특성을 한 번에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축척도 동일하게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 번에 해치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서 좀 더 수정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축소를 했고요. 다음으로 외부 참조에서 변경된 부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외부 참조 같은 경우에는 외부 참조 팔레트로 가서
외부 참조할 파일을 선택을 먼저 합니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외부 참조 부착 부분에서 경로 유형이 상대 경로가 디폴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참조 팔레트 쪽에서 이 경로를 수정하는 부분이 좀 변경이 되었는데요. 2012 버전까지는 찾은 위치를 경로를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 2013 버전부터는 찾은 위치가 읽기 전용으로 변경이 되고요. 경로를 수정을 하실 때는 저장된 경로를 수정을 하실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참조된 파일을 공유하실 때 경로 수정 작업을 대폭 축소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2D 작업뿐만 아니라 컨셉 기획 단계에서 보다 다양하게 3D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오토캐드의 3D 기능은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13 버전에서는 기존 3D 설계 기능의 적용 범위를 확장을 해서 같은 기능으로도 다양한 형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먼저 프레스 풀 명령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옵션을 추가해서 그 적용 폭을 넓혔는데요. 다중 옵션이 추가돼서 한 번에 여러 면을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영역뿐만 아니라 2D와 3D 선, 스플라인 형태에도 이 기능을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림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테이퍼 각도를 유지하면서 당길 수 있는 옵션도 추가돼서 한 명령으로 다양한 형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페이스나 솔리드의 면으로부터 곡선을 추출할 수 있는 등각선 추출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3D 면의 여러 가지 형태로 설계 변경을 하실 수 있는 베이스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모델 작성을 하시기 위한 베이스 곡선을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설계 기초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도 2011 버전에서 도입된 후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포인트 클라우드는 3D 스캐너로 실제 건물 같은 것들을 스캔해서 만든 형상 정보 데이터, 포인트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캔된 원본 데이터를 오토캐드에서 읽으실 수 있도록 변환 작업을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2012 버전에서는 2가지 원본 데이터 포맷만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 버전에서는 총 5가지의 스캐너 소스 데이터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편집하는 도구도 확충해서 폭넓게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클라우드를 삽입을 해서 편집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 버전부터는 포인트 클라우드도 외부 참조를 부착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외부 참조 팔레트에서 이렇게 부착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열기를 누르시면 외부 참조 부착 대화 상자와 유사한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경로 유형이라든지 삽입 점이라든지 축척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외부 참조처럼 부착이 되고요. 외부 참조 팔레트에서 경로 유형 같은 것들을 수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된 포인트 클라우드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토캐드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번역을 해서 점구름이라는 하나의 객체로 인식이 되고요. 2013 버전부터는 여기에 편집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르기 경계 작성을 하셔서 이미지 클립처럼 포인트 클라우드의 일부분만 이렇게 표시해 갖고 도면상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원본 소스 데이터에 광도 값이 있을 경우에 오토캐드에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의 형태를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 광도 데이터를 가지고 색상 매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편집 도구가 추가가 돼서 포인트 클라우드의 형태를 보다 명확하게 식별을 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도면 제작 측면에서 기존 도구의 활용을 늘렸다면 2013 버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렇게 설계한 결과물을 가지고 공유하고 협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다양한 플랫폼에서 오토캐드를 활용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맥 OS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오토캐드는 모두 윈도우즈 기반이었는데요. 이제 윈도우즈 XP와 윈도우즈 7을 지원하는 오토캐드 윈도우 버전과 함께 오토캐드 4 맥 버전도 동시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2013 4 맥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맥 네이티브 환경에서도 오토캐드를 설치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캐드 4 맥에서 작성하신 설계 데이터들은 물론 기존의 윈도우즈 기반 오토캐드와도 100% 호환이 됩니다. 또한 언어팩을 제공해서 다양한 언어 환경에서도 오토캐드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요. 기존 미디어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관체의 4가지 언어 버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13 버전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이외의 언어 버전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토캐드 내부 메뉴에서 언어팩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언어팩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해당 언어 실행 아이콘이 별도로 생성이 돼서 필요할 때마다 다른 언어 버전의 오토캐드를 로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오토캐드를 활용하고 데이터를 공유해서 작업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프로그램 내적으로는 다양한 데이터 형식과 저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번 버전부터 오토캐드의 기본 파일 포맷인 DWG 형식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0 버전부터는 3개 버전마다 DWG 형식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새로운 기능으로 생성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파일 자체의 압축률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2013 버전부터는 2013 DWG 형식을 기본 포맷으로 사용하고요. 물론 R14 버전부터 시작해서 하위 버전 형식의 DWG도 모두 열고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오토데스크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고 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번 버전에서 대폭 확대했습니다. 오토데스크 360이라는 이름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런치를 했고요.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웹 기반 기능이나 제품, 서비스를 통칭해서 오토데스크 360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autodesk.com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상세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서브스크립션 가입 고객분들은 제품에 따라서 보다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 오토데스크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오토데스크 360 다큐먼트라는 클라우드 저장소입니다. 다큐먼트는 설계 문서를 클라우드상에 저장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보고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클라우드 저장소는 일반 고객에게는 3GB, 서브스크립션 고객에게는 시트당 25GB를 제공합니다. 오토캐드 2013 버전에서는 이 오토데스크 360 다큐먼트에 다이렉트로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제품 내에서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DWG 파일을 작업해서 오토캐드 내에서 바로 오토데스크 360 다큐먼트에 다이렉트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장한 후에는 다른 사용자와 이 파일을 웹상에서 공유하시는 그런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업 환경 설정 값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메뉴 위치라든지 작업 공간 설정, 옵션 설정 값 등도 이 다큐먼트에 저장을 해 두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한 파일과 설정 값들은 다른 PC의 오토캐드에서 같은 아이디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업로드해둔 DWG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해서 열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설정 값을 동기화해서 동일한 작업 환경을 설정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업로드해둔 파일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나 웹브라우저에서도 오토데스크 360 다큐먼트에 접속해서 보고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공유라든지 편집 같은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도면 파일을 검토하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 버전에서 여러 가지 3D 설계 데이터를 오토캐드 작업 공간으로 가져오실 수 있도록 했는데요.
2013 버전에서는 여기에 추가해서 인벤터 파일도 임포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계 데이터들을 오토캐드 한 도면 공간에 가져와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타 프로그램 데이터와의 연결성도 높였습니다. 이렇게 2013 버전에서는 데이터 연결성과 공유 협업 부분에 무게를 두어서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오토캐드 2013은 도면 작업에 있어서 기존 기능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춰서 공유와 협업 방식을 다각도로 확장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토캐드 2013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